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내외 대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이 전기차 부품과 생산 등 관련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횡성의 이모빌리티 산업이 육성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횡성 이모빌리티 핵심 업체가 수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에서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9월 이곳에 입사한 김모 씨는 입사 후 첫 달을 빼고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매달 10일 월급날이 되면 월급 대신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결국 올해 초 연말 정산까지 제대로 못 받게 되자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거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한 달 들어온 것도 지금 보면은 반반 나눠서 60%, 40%에서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월급이 밀린다고 얘기해서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충격이 너무 심했고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었고. 업체 측은 지난해 유독 여러 악재가 겹치며 자금난이 심화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을 준비하면서 서류 비비로 거래 중지 조치를 당해 자금이 말랐고 고금리와 신용 문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올해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신모델을 선보이고 사전 계약도 받았다며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확보로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약속했습니다. 투자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1월, 2월 달까지 여파가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투자 관계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상화 바로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2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67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그 규모가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 기업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강원도에서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며 강원형 상생 일자리로 주목을 받았지만 기존의 완성차 대기업 위주로 짜여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직원 임금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추가 기업 이전 등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과거 장애인 콜택시라고 부르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대수가 수요에 미치지 못해 이용객들이 장시간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기에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나 노약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차량 대수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서 추가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행 중인 차량에 호출 신호가 뜨고 배차가 결정됩니다. 콜배차가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네. 출발지. 아파트 앞에 도착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에서 리프트가 내려가고 전동 휠체어를 탄 이용객이 탑승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은 보행장애인 150명당 한 대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임산부와 노약자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모두 채워도 차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강릉, 춘천, 원주 등 7개의 시지역과 정선군이 보유한 특별 교통수단은 기준치보다 모자랍니다. 이용객들은 배차가 될 때까지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좀 지연될 때, 근데 산중시키라고 빨리 좀 차가 오내다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오는 7월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에서는 100명당 한 대씩으로 기준이 강화돼 강원도에서는 강릉, 춘천, 원주를 제외한 15개 시군은 차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도 법정 의무 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가운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부족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대로라면 12개 시군에서 법정 의무 대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해시가 9대, 삼척과 태백은 각각 4대, 속초와 정선, 횡성 각각 3대, 고성과 철원, 평창이 2대씩입니다. 강원도는 시자체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부족분을 채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국토부에 지금 제출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교통약자법이 강화됐지만 현실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용 불편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가 이사를 오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으로 마땅한 안전 대책은 없는데요. 저희 MBC가 확인을 해보니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강원도에만 125명이나 됐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또 미성년 성범죄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송미, 허주희 기자가 차례대로 보도합니다. 춘천 도심 아파트로 성범죄자가 이사 왔다는 소식은 우편물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보낸 겁니다.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 지역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사진은 물론 범죄 내용, 동호수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만 성범죄자가 이웃에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는데 밤에 여기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무섭지 않냐. 그거 보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지난 2018년 춘천에서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50대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이곳 입주민들은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만 공개할 게 아니라 치안을 더 강화해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위주로 해서 좀 수시로 좀 돌아주시면 좀 그래도 조금 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하지만 출소한 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성범죄자 인근에 대한 순찰을 더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할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구대가 순찰 횟수를 늘리곤 있지만 경찰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점검 주기에 따라 경찰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 성범죄자 조두순, 김근식의 거주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졌지만 아직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동 성범죄자의 절반은 거주지나 거주지 인근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성범죄자들 중에서 미성년을 상대로 한 범죄자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 실태와 대책을 이어서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신상 등록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강원도에만 125명, 지역별로 살펴봤습니다. 홍천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성범죄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춘천과 원주, 강릉 3개 시지역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절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원도에만 62명인데 역시 춘천, 원주, 강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학교 주변인 성범죄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자가 인근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접한 초등학교.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의 초등학교입니다. 아파트와의 최단 거리는 575m, 1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비상입니다.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 바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사각지대 또 내지는 취약 지역을 순찰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18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 있습니다. 모두 합쳐 85명, 춘천, 원주, 강릉의 70%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재범에 대한 학부모들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성범죄자 출소 이후 법적 조치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전자발찌 부착과 취업 제한 정도가 전부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라고 안내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 대가를 치른 성범죄자들에게 이중 처벌이란 논란과 성범죄자들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도 걸림돌입니다. 결국 핵심은 고위험 성범죄자와의 거주지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들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시설을 만들어서 그들이 형기를 마치고 제대로 된 치료받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제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때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분리 장치를 두면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집중적인 치료가 최선책이라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법안 심사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5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개정 법률안 가운데 정부 부처에서 수용을 거부하는 조항은 각 시국별로 다시 수정안을 갖고 협상하는 식으로 부처별 맞춤 전략을 짜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방과 산림, 농업, 환경 등 핵심 규제 특례의 경우 해당 국회 상임위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부처를 우회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민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에 강원 지역에서는 8명이 출석 통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민사고 교장과 당시 책임교사, 강원도교육청 변호사와 당시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 등 8명이 청문회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이 재심에서 전학 처분을 취소한 사유와 가해 학생 측의 위력 여부, 학교폭력 문제 처리 공정성과 강원도의 판결 통보 진위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강원도의회가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에 의정 구호를 공모한 결과 모두 605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많은 응모작이 접수됐다며 당선작 발표일을 당초 이달 27일에서 다음 달 3일로 변경해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우수작 입상자에게는 의장 표창과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은 구호를 선정해 의회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급발진 의심 차량이 766건 발생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건으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았고 기아차 119건과 르노 102건, 한국 GM 49건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허 의원은 급발진의 원인을 찾는 조사 방식을 다변화하고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비어업인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과 수량, 어구 종류 등의 포획 채취 기준을 준수하고 시도가 필요하다면 포획과 채취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동해안에서는 불법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춘천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발전 계획을 위해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합니다. 레고랜드와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조성된 시점에서 관광 현황과 여건을 분석해 특색 있는 관광 자원 개발과 단계별 육성 방안을 수립합니다. 11월 용역 결과에 따라 관광 수요와 전망을 분석해 도심권, 의암호수권, 강촌권 등 권역별로 관광 콘텐츠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놀이기구 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해 겨울철 휴장했던 춘천 레고랜드가 오늘 다시 문을 엽니다. 연간 회원권과 일일 이용권 가격은 동결했고 계절별 시즌 패스도 새로 판매합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테마파크 안에 50개의 대형 그늘막과 나무 벤치를 설치하고 식당 메뉴를 보충하는 등 편의시설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10월까지는 주말과 공휴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도 진행합니다. 오는 6월 3일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와 6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강릉시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강릉시는 양대체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350여 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강릉시 홈페이지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와 단체복이 지급되고 자원봉사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개폐회 시 경기장 안내부스 운영, 노약자 이동 보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의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조직위원회는 독일 인터쿨투르 실사단 국내 대행사와 함께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 회의를 열고 음식, 숙박, 수송, 자원봉사자 운영 등 분야별 보완점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조직위는 사고 없이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해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회까지 남은 100일간 국내외를 망라하는 홍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는 7월 3일 개막해 11일간 이어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원주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이 오는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8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 참가해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정상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원주에서 역대 가장 많은 48개 업체가 참가해 신제품과 기술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원주시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국내외 판로를 찾고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원주 공동관을 구성하고 전시부터 상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옥수수 연구소는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채종 농가 126명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원주 홍천 영월에 93헥타르의 전문 채종 단지를 조성하고 옥수수 연구소에서 개발한 찰옥수수 미백 2호와 팝콘 옥수수 등 종자 186톤을 생산 공급합니다. 특히 종자 파종에서부터 수매까지 포장 관리와 수확 후 관리 요령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해마다 전국에 옥수수 종자 소유량의 78%인 155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로컬푸드의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 검사를 중점 추진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40곳이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 도매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한 채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들이 적은 면적에서 여러 품목을 소량 생산한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원은 배추, 파, 무 등 다소비 농산물과 근대와 부추, 쑥갓 등 부적합 빈발 농산물 등 150건을 직접 수거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 신속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협강원본부가 고금리 시대 영농비용 절감 지원을 위해 함께하는 백년 농촌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대출액 최대 5천만 원까지 농협이 1.65%의 이자를 지원해 최저 연 3%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이나 귀농인, 농축협 조합원이 적용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대환도 가능합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문화 확산과 기술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창업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와 정부 지원이나 판로 개척이 필요한 초기 창업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월까지 매월 예선이 진행돼 11월 본선이 펼쳐집니다. 예선과 본선 입상자에게는 강원혁신센터 창업준비공간 입주 우대와 유관기관 연계기업 지원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철원군 대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철원 DMG 마켓이 개장합니다. 철원 DMG 마켓은 이번 주말인 25일 개장해 오늘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한탄강 은하수교에서 열립니다. 지역 으뜸 장터로 자리매김한 철원 DMG 마켓은 철원 오대쌀과 사과, 토마토, 파프리카 등 신선한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 지역 공예가들의 나무도마, 라탄공예, 스카프 등을 판매합니다. 평창 지역의 주민들이 2024년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번영회를 비롯한 240개 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준비 과정에서 올림픽 도시 평창을 무시한 점은 여전히 뼈아프지만 대회 동참이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 계승과 유산 확산에 또 하나의 씨앗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